3.1혁명 102주년 기념 인문학 강의 시간입니다. 지난주 내용이 기억나십니까? 네, 지난주는 복지민주주의. 어유 감사합니다. 예, 복지민주주의. 네. 그래서 이제 복지는 뭐 남을 도와주는 구제 정책도 아니고 경제적인 효과가 있지만 경제 정책도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들에게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했었고요. 여러 가지 효과가 있고 우리도 결국 그쪽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아까 설교 시간에 잠깐 이야기했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블레셋 대 유대에 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블레셋이 나와요. 근데 성경에 묘사된 블레셋은요, 다 나쁜 놈들이에요. 어쨌든. 예. 그럼 과연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블레셋 민족은요, 성경에 무려 260회가 넘게 언급됩니다. 되게 많이 나와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이 아내 팔아먹은 곳이 블레셋이에요. 예, 아브라함과 이삭이 왜 아내를 팔아먹었죠? 이동했잖아요. 이동을로. 이동한 이유, 기근이에요. 기근. 블레셋 지방은요, 지도에서 보셨던 것처럼 해안가에 평야에 논농사, 밭농사가 잘 되는 곳이에요. 기근이 일어나도 비교적 먹을 게 있는 곳.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아내를 팔아먹은 곳이 블레셋이고요. 또 모세 당시에 이미 강력한 나라였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17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들을요 블레셋 길로 인도하지 않은 이유가 이집트에서 바로 블레셋을 지나면 가나안이거든요. 그렇게 인도하지 않은 이유가 너무 세서 얘네들이 겁먹을까봐 저기 시내 광야로 돌리신 거야. 그게 출애굽기 13장 17절에 나옵니다. 또요, 여호수아가 끝까지 정복 못한 나라가 블레셋이고요. 사사기부터 이스라엘 민족과 원수로 표현된 나라입니다. 그리고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분열됐었잖아요. 그때도 블레셋은 있었어요. 그리고 바벨론에게 이스라엘과 같이 멸망합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 밖의 블레셋 모습이에요. 이 블레셋 민족은요, 남유럽, 특히 그리스인계예요. 유럽 혈통이라고요. 이거 DNA 조사 결과예요. 이들은 유대 민족, 이슬람 민족 이쪽이 아니에요. 토착 민족이 아니라 저기 그리스에서 이민 온 사람들이라고요. 그래서 전 여기서 이해가 됐어요. 아, 삼손이 그래서 블레셋 여자들에게 그렇게 홀랑 넘어갔었구나. 인터넷 쳐보면 예, 미모가 상당하더라고요. 그리고요, 아브라함보다 먼저 거주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블레셋 민족이 먼저 거기 거주해 있었어요. 이 땅에. 그리고요, 철기 문화를 조기 도입한 강력한 나라고요. 또 이들의 입장에서요, 우리가 이 땅에 정착해서 잘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저기 산간지대에 이집트 노예들이 대단위로 탈출해서 나라를 세웠대요. 그 나라 이름이 이스라엘. 예. 아니, 자기들은 이집트하고도 맞짱 뜨는 센 나라인데, 실제 블레셋은 그랬거든요? 근데 산간지방에 그 이집트 노예들이 와서 산대요. 근데 얘네들이 가끔 막 쳐들어오고 그러네? 그럼 가끔 싸우고. 근데 어느 날 굉장히 힘센 애가 막 우리 와서 깽판 치고, 삼손이요. 예. 이게 블레셋 입장이에요, 지금. 그리고요, 다윗과 솔로몬 때 블레셋이 조공을 바쳐요. 야, 니네 너무 세. 이렇게 항복하고 조공을 바쳐요. 그때는 잠깐. 근데 그 후로는 전혀 바치지 않았어요. 그리고요, 결정적으로 나중에 이 블레셋이나 유대민족들이나 다 로마에게 식민지가 돼요. 근데 유대민족이 하도 반란을 일으키니까 로마 황제가 유대민족을 되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야, 앞으로 이 지역을 유대민족, 니네 팔레스타인 싫어한다고? 팔레스타인이 블레셋이거든요. 야, 앞으로 이 지역을 다 팔레스타인이라 명명한다. 이렇게 부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외계인이 지구에 침공했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계속 반항한 거예요. 그러니까 외계인이 짜증나서 우리나라를, 야, 니네 일본 싫어하지? 오케이. 여기 한국을 앞으로 다 저페니지라고 부른다 하고 좀 명명해버린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유대인들을 그렇게 싫어했어요. 그리고요, AD 1100년 이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1000년 전이죠. 이후 오스만 제국에 함락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랍화가 진행됩니다. 아랍 민족이 되었어요. 블레셋이. 그리고 이게 블레셋의 역사예요. 계속 진행합니다. 혹시 여러분 시오니즘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시오니즘? 네. 시온주의자 들어보셨죠? 네. 뭡니까 이게? 비슷합니다. 예. 유대인들이 성경의 예언대로 시온이에요. 시온. 이 시온은요, 예루살렘 성전과 다윗의 성이 있는 그 산을 시온이라 그래요. 성경의 예언대로 시온을 회복하여 그곳의 국가를 재건해야 한다는 민족주의 운동이 시오니즘이에요. 자, 여기서부터 우리가 조심해서 봐야 돼요. 성경의 예언에서 시온을 회복해야 한다 이런 예언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아요. 엄청 많아요. 좋아요. 그러면 거기에 유대 민족을 세워야 하는 게 예언의 성취입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은 거기 성전을 다 헐어버린다 그랬고요. 바울은 이 좋은 복음이 너희가 거부함으로 전 세계로 퍼져나간다 그랬어요. 이해되시죠? 네. 예. 그리고 바울은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져야 그분이 오신다 그랬어요. 근데 바울이 생각한 땅 끝도 여기도 스페인이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도 이 시오니즘과 비슷한 뭐 백투더 예루살렘 이런 것까지 또 나왔어요. 똑같은 거예요, 이거하고. 이 시오니즘은 유대인들이 한 거고 백투더 예루살렘은 기독교인들이 한 거고 어쨌든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유대인이다 아니다 그 차별 자체가 없어졌어요. 이제는 이 신약시대 복음시대 교회시대는요. 그래서 이게 그 시오니즘의 마크입니다. 그 시온 성 같은 산 위에 다윗의 별이 있는 그림이에요. 이걸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 19세기 말에 민족 자결주의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예. 윌슨이 얘기했고 각 민족들은 자기들이 스스로 결정하고 민족만의 독특한 자기의 영토가 있어야 한다. 여기에 영향을 받았어요. 그리고요 1897년 1차 시온주의자 대회가 스위스 바젤에서 있었어요. 이때 의결해요. 우리 돌아가자. 그리고 그 당시에 그 팔레스타인 땅 있잖아요. 1800년대, 1900년대에는 지금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지만 그 당시에는 오스만 제국을 영국이 물리치고 영국의 식민지였어요. 그래서 이들이 대거 이민을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이. 그쪽으로 이민을 시작해요. 그리고 1차 세계대전 후 여기 나왔네요. 영국령이에요. 영국령. 팔레스타인이 영국의 식민지였다고요. 그리고 이때 이 영국이 정말 개망한 짓을 합니다. 벨푸어 선언이라는 걸 해요. 이게 뭐냐면 영국의 외무부 장관이에요. 벨푸어가 외교부 장관인데 이 사람이 1차 세계대전 끝나고 이제 또 계속 전쟁하고 돈이 모자라잖아요. 우리 돈 좀 줘! 막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다 다녔어요. 근데 그 당시 영국의 유력한 가문인 로스 차일드 가문이라는 가문이 있었어요. 지금도 있어요. 로스 차일드는 뭐 어린이 아니에요. 독일어로 붉은 방패란 뜻이에요. 근데 거기가 유대인계예요. 그 가문이. 엄청난 큰 부자예요. 여기다가 영국에다가 그 엄청난 큰 부자 가문이, 유대인 가문이 영국에 어마어마한 기부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저기 니네가 먹은 팔레스타인 우리 유대인에게 돌려줘. 라고 로스차일드가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벨푸어라는 사람이 벨푸어 선언을 해요. 이 로스차일드 가문에 편지를 써요. 전쟁이 끝나면 여기 돌려줄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뭐 좋은 거예요. 그렇게 나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유대인들이 좋은 거고 평화롭게 잘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또 했어요. 맥마흔 각서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 이 맥마흔이라는 사람은요. 영국에서 팔레스타인에 파견한 일종의 총독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아랍 사람들하고 또 각서를 써요. 우리 지금 세계대전 중인데 아랍 니네가 우리 도와주면 이 지역 니네한테 넘길게. 지금 뭡니까? 이중계약을 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팔레스타인 땅 하나를 놓고 외교부 장관은 유대인들이랑 약속을 하고 거기 총독은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약속을 하고
이해가 되시죠? 생 양아치 짓입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짓이에요. 영국이 이딴 개 같은 짓을 되게 많이 했어요. 대표적인 것이 홍콩입니다. 홍콩도 그랬고요. 그리고 지금 미얀마도 마찬가지고요. 나중에 한번 또 하겠습니다. 희한한 짓을 많이 했어요. 나쁜 놈들이야죠. 신사의 나라? 아니에요. 일본인들이 다 영국 따라한 거예요. 그래서 영국의 현재 복지는 좋지만 그 과거에 대해서는 처절하게 반성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그 와중에 소련의 지도자 스탈린이요. 야, 유대인들 니네 살 땅 없어? 그래 내가 줄게 하고 그 당시 소련 영토 중 일부를 유대인에게 넘겨요. 들어보셨습니까? 처음 들어보시죠? 유대인 자치주를 만들어줘요. 근데 이게 웃긴 게 어디냐? 이게 제가 예전에 인문학 강의 때 얘기했던 그 우리 만주지방 지도예요. 간도 만주지방. 그런데 그 유대인 자치지방이요. 자치주가 바로 만주에 있어요. 실제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여기 유대인 자치주예요. 물론 여기 그 당시 처음에는 몇십만이 살았대요. 유대인들이. 이들은 다 지금 본토로 넘어가고 얼마 없어요. 그래도 여긴 지금도 유대인 자치주예요. 우리나라 옛날 말갈의 영토, 발해의 영토였던 곳, 그리고 만주지방이었던 곳이 지금은 유대인 자치주가 일부가 돼 있어요. 재밌죠? 근데 재밌는 게요, 이 유대인 자치주 만들면서 여기 살던 우리 민족들을 다 중앙아시아 지방으로 옮겨버린 겁니다. 그들이 고려인이 되었고요, 이제. 그래서 고려인들과 유대인들은요, 같이 산 적도 있었어요. 다 디아스포라 민족들이니까. 자, 그리고 이제 홀로코스트가 발생합니다. 아시죠? 독일 나치에 의한 유대인 대학살, 인종 청소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세계 모든 민족들이, 특히 2차 대전 승전국들이 불쌍한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여기서 엄청나게 로비를 합니다. 여러분, 미국계 유대인, 유럽계 유대인 되게 많잖아요. 그들이 엄청난 로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이렇게 당했잖아. 뭐 영국이 여기 벨푸어 선언과 맹망한 각서로 이중 계약했지만 우리 당했잖아. 우리한테 줘.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때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세계와 그리고 아랍 간에 미묘한 갈등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우리가 그거 다 막아줄게 등등등 약속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지도를 하나 갖고 왔는데요. 1946년 당시 2차 세계대전이 다 끝나고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현대 이스라엘 지도예요. 전체의 거의 90% 이상이 팔레스타인 영토예요. 팔레스타인 영토고 간단하게 블레셋 영토고요. 그리고 점점점점점점점점 이렇게 유대인들 자치 동, 우리 연희동, 뭐 거망동, 계양동, 이막동 이런 동 있잖아요. 동들이 몇 개 있을 뿐이에요. 유대인들 자치 동들이. 이런 개념이었어요. 그런데 이게요. 1947년에서 유엔에서 결의를 해줘요. 이 아까 로비의 결과로. 이 유엔 결의 결과 거의 반띵이에요. 야,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유대인들 반 살고 니네 팔레스타인인들 반 살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되게 억울한 겁니다. 왜냐?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 있죠. 이 동네에서 거의 5,000년 이상 살았어요. 아브라함보다 먼저 살았으니까 5,000년 이상 살아왔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전쟁 끝나고 그리고 막 우리도 여기저기 빼앗기기도 하고 식민지가 되기도 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뭐 3,000년 전에 자기들 땅이었다고 유대인들이 이민 오기 시작해요. 입장 바꿔놓고 이거예요. 우리나라에 만에 하나 일본이 침몰했다 쳐요. 일본이 무슨 일이 벌어졌어 일본에서. 그래서 우리나라에 일본인들이 막 이민을 오기 시작해요. 좋아요. 그러더니 일본인 동을 만들어요. 뭐 제페이지 타운 같은 거. 그렇게 하더니 갑자기 유엔에서 야 여기 한국 땅 3,000년 전에는 일본인들이 살았었대. 그러니까 니네 반 정도 걔네한테 넘겨.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실제 유엔에서 그렇게 했어요. 왜냐? 유대인들이 힘이 워낙 세니까.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할 거. 여러분 유대인 힘이 셌다는 소리는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아시죠? 전 세계로 흩어진 유대인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살면서 그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를 붙잡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과 본토 사람들이 연락을 했던 거예요. 우리도 이거 해야 돼요. 우리 지난번에 제가 코리안 디아스포라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오히려 조선족들 망하라 그러고 해외 나간 사람들 다 막 뭐라고 못 들어오게 막 그러고 있잖아요. 그게 바보 같은 짓이라고요. 유대인들은 그걸 되게 잘했다고요. 그래서 3000년 전에 자기들이 살았다고 그 땅의 반을 유엔의 결의로, 여기 하얀 부분 보이시죠? 유엔의 결의로 그 땅의 반을 먹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야만적인 짓입니다. 여기 벌써 5000년 이상 살아오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정말 더러운 일이죠. 자, 이게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67년이 됐어요. 이때 전쟁이 벌어집니다. 이스라엘이요, 각종 나라에서 이제 무기를 수입하고 힘을 길러요. 그래서 전쟁을 벌여요. 그 결과가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전 팔레스타인 영토에 한 20%만 팔레스타인들이 먹었고요. 나머지는 싹 유대인들이 먹어버렸어요. 그리고 현재 어떻게 됐느냐? 팔레스타인 민족은요, 가자지구, 서안지구, 웨스트뱅크라 불리는 서안지구, 그 두 곳에 거의 교도소처럼 담을 뺑 둘레치고 그 두 곳에서만 살아요. 이게 현실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요, 유대 중심주의가 성경적 가치관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린 유대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 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유대인들을 바라봐야 돼요.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과거 성경에 준 무대이긴 했지만 예수님을 버렸다가 그리고 세계로 흩어졌다가 억지로 원주민들을 몰아내고 다시 모인 민족이라고 봐야 합니다. 우리가 왜 유대인의 감정이입을 합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는 그런 걸 당한 팔레스타인의 감정이입을 해야 더 타당하다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유대 중심주의가 절대 성경적 가치관이 아닙니다. 우린 유대교가 아니잖아요. 우린 기독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구원주이십니다. 근데 이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시온주의라는 것, 시오니즘이 유대 중심주의거든요. 이건 거의 테러에 가까워요. 테러에. 유대의 중심의 사고 우리가 버려야 합니다. 그 태극기 집회에 진짜 제가 기독교라고 치지 않는 이상한 기독교인들이 광화문에서 했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국기가 등장합니다. 그게 바로 유대 중심주의에 이미 쩔어 있는 사상이에요. 우린 그걸 배격해야 합니다. 유대 중심주의는 절대 성경적 가치관이 아닙니다. 자, 혹시 레히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레히? 네. 언제 들어보셨습니까? 설거지. 그렇죠. 설교 때 들어보셨죠? 예. 레히가 어딥니까? 안악골에 있는 곳. 그렇죠? 아까 그 샘 터진 곳 있잖아요. 에낙골에 있는 샘 터진 곳이 레히예요. 그래서 레히는요, 삼손이 나귀턱뼈로 블레셋 사람들 1000명을 죽인 곳이에요. 예, 레히예요. 근데 이게요, 1940년도에 아브라함 스테른이라는 어떤 사람이 있어요. 유대 중심주의자예요. 이 사람이 세운 무장 테러 단체 이름이 레히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나도 삼손처럼 블레셋 사람들 쳐 죽이겠다, 그 느낌이에요. 그래서요, 이렇게 흉측한 손가락 2개를 든 표식을 씁니다. 그리고 나치와 연합해서 영국과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무차별 테러합니다. 웃기죠? 나치와 연합을 했어요. 그리고요, 팔레스타인의 군사시설을 테러하고요, 1948년에 해체당해요. 무장 테러 단체니까. 그런데 그 잔당들이 이스라엘 방위군 흡수됩니다. 웃기죠? 이게 뭐냐? 우리나라로 치면요, 일본군 군대에 나온 사람들이 우리나라 초창기 육군을 만든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 겁니다, 이게. 아주 처참한 일이에요. 지금 이 사람들이 유대 중심주의자들입니다. 이게.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이스라엘 깃발을 들어요? 그건 반인륜적 행위입니다. 거의 테러리스트에 동조하는 행위입니다. 자, 그래서 현재 팔레스타인은 어떤 곳이냐? 현재 팔레스타인, 일단요, 깃발이 이렇게 생겼어요.
까만색, 하얀색, 녹색에 빨간색. 되게 익숙한 깃발이죠. 전형적인 중동 지방의 색깔을 많이 썼어요. 다 비슷해요, 이 사람들. 그리고요, 인구 약 500만. 그리고 2012년 UN 옵서버국 지위를 획득합니다. 즉, UN 가입했다고요. 이게 뭔 소리입니까? UN 가입했다는 소리가? 하나의 정식 나라라는 소리예요. 이제 가자지구, 서현지구, 팔레스타인 민족이 아니라 하나의 정식 나라예요. 근데 이거 아는 사람 별로 없어요. 정식 나라고요. 이때 반대 9, 기권 41, 찬성 138. 압도적으로 찬성했습니다. 자, 반대는 어느 나라가 반대했을까요? 당연히 이스라엘, 미국, 캐나다 등등등등등. 제가 생각하는 나쁜 새끼들입니다. 왜냐? 왜 남의 나라 독립하는 거 막습니까? 왜? 그러면 질문합니다. 우리나라는 반대했을까요? 기권했을까요? 찬성했을까요? 기권했습니다. 왜냐? 미국의 2012년이면 지금부터 9년 전이잖아요. 이 당시 미국의 입김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반대했습니다. 기권했습니다. 이런 나라들이 꽤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나라들이. 그리고요, 그런데 현재도 우리나라도요, 팔레스타인 안에 대한민국 대표부를 운영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정식 수교를 하지 않아서 우리나라 대사관은 없지만 대표부는 있다고요. 그리고요, 각종 세계대회에 출전합니다. 팔레스타인에서. 실제로 지금 나온 그림을 하나 갖고 왔는데요. 이게 2014년 맞아요. 우리 인천 아시안게임 했죠. 인천 아시안게임 때 팔레스타인이 참전했어요. 이 축구단을 포함한 56명의 선수단을 보냈습니다. 56명이면 그래도 웬만큼 보낸 거예요. 예, 몽고라든가 다른 네팔, 조그만 다른 나라들은 12명, 10명, 그런 꽤 많아요. 그리고요, 그 당시 축구 대표에서 아시안게임 때 팔레스타인이 16강에 들었어요. 잘한 거예요. 예. 근데 물론 여기도 중동 애들이라 그런지 축구가 되게 누워요. 중동 축구가 침대 축구라 그러거든요. 살짝만 건드리면 아프다가 누워서 막 엄살 부리는. 네. 전형적인 중동 스타일입니다. 네. 자, 제가 이걸 왜 갖고 왔느냐? 팔레스타인도 이제 나라라는 소리예요. 하나의 나라예요. 오히려 억울한 나라예요. 왜냐? 우리 민족이 이 땅에서 팔레스타인 민족이 그 지역에서 5,000년 이상 살아왔고, 그런데 갑자기 어디서 막 오더니 막 식민지 삼고 막 그러더니 그렇게 살아왔는데, 최근 들어서 세계 각 나라들 유엔에서 결의를 해서 우리나라의 반을 이스라엘에게 넘기래요. 유대인에게. 그것도 억울한데 이스라엘 민족이 힘을 그들의 무기를 가지고 쳐들어와서 이젠 팔레스타인 나라가 쪼그라들어 버렸어요. 가자지구, 서한지구 이렇게 두 동네로. 굉장히 억울한 나라라고 봐야 합니다. 물론 현재 팔레스타인 안에 국민들에 대한 인권은 좋지 않아요. 아직 그렇게 민주주의라든가 이렇게 발달하지 않은 나라에서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유대인들이, 즉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압제하는 게 당연하진 않아요. 인권 탄압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버젓이하고 있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이런 관점으로 보셔야 합니다. 무조건 이스라엘이 선이고, 무조건 유대 중심주의가 선이고, 블레셋은 무조건 악이고,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보시는 순간 우리도 어느 순간 광화문 가서 태극기 들고 이스라엘 국기 들고 미국 성조기 들고 흔들 수 있어요. 우리는요, 대한민국에 사는 기독교인이에요. 그걸 인식하셔야 되고 가치관을 새롭게 바꾸셔야 합니다. 우리만의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